안녕하세요. TA 가족 여러분. 오늘 뉴트리라이트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에메랄드 정비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몬 오메가 3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몬 오메가 3는 1970년도에 그 에스크미인들이 고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했지만 유럽인에 비해 가지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았고 코피를 자주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만 그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가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 오메가3는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뭐 혈액을 맑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볼 때 심혈관 관계 질환의 그 원인을 보려고 그러면 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혈액이 깨끗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혈관이 있잖아요. 혈액을 감싸고 있는 혈관과 또 심장,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만이 심혈관 관계를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메가3는 그 중에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맑게 해줄 수 있는 식품 중에 그 오메가3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보통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기능성 제품과 또 그 개별 인증 제품이 있는데 또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뭔가 하면 건강식품은 건강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폴리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릴새우라든지 뭐 새싹오리 이런 거는 건강식품이라고 그러고 건강기능식품은 그 식약청에서 그 인증해주는 고시에 있는 공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준 용량을 초과했을 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 양리작용이 가능한 이 제품들을 기능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개별 인증식품은 뭔가 하면 해당 업체가 임상시험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식약청에 넣어가지고 식약청에서 검토 후에 인증해주는 제품들, 이 제품들이 개별 인증 제품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게 기능성으로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메가3는 혈압을 감소를 시켜줄 수 있고 콜레스테롤을 침착을 지연시켜줄 수 있고 두뇌 건강, 또 관절, 또 심장, 중성지방 저하, 세포막. 우리 세포막은 이제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방 성분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지방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될 때 지방과 그러니까 비타민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되어서 혈관을 타지 않고 바로 암족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이 정말 좋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몬 오메가3는 노르웨이 바다 부근에서 연호로 주원료를 해가지고 오메가 지방산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메가 지방산은 산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보관 방법이나 생산 과정에서 이 산소와 노출됐을 경우에 이 산화되기 쉽창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고 유통 중에서도 이 투명 용기가 아닌 아주 이렇게 불투명 용기를 오메가3를 넣고 이렇게 다녀야만이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PA와 그 DHA가 뭔가 하면 DHA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와 신경 조직에 또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EPA는 그 혈중, 중성지방, 농도 조절,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비타민 E는 물론 항암 작용, 뭐 항산화 작용도 하고 있고 뭐 뭉쳐있는 혈액이라든지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혈액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또 피부 미용과 불임 예방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그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그 사망 원인을 보면 암 다음으로 이렇게 심혈관 질환, 혈관 때문에 오는 그 질환들 때문에 항상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3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는 오메가3는 땡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을 내어서라도 먹어야 된다. 이 뜻으로 땡빛을 할 정도로 오메가3는 인체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종류를 보면 굿지방, 그러니까 굿기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호르몬에 올려고 세포막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인지질, 오메가3, 또 식스지방산, 이 세포막의 탄력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항염 작용, 두뇌 발달, 혈전을 시켜줄 수 있고. 근데 이제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혈중에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콜레스테롤을 증가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유발시켜주겠죠.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6 둘 중에 있는데,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중에 염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오메가3와 6 비율이 있는데 1대4가 가장 좋은 비율이죠. 이게 이제 모유의 그 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메가6가 필요합니다. 오메가6는 뭐 참기름이나 뭐 해바라기 씨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메가3는 이제 등푸른 생선, 들기름도 있습니다만, 이 비율이 안 맞았을 경우에 이제 염증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메가6가 너무 과다하게 먹는 거죠. 만약에 소가 있는데, 소가 지금 옥수수를 사료를 먹잖아요. 그러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한 108대 1로 보는 거거든요. 계란도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계란은 한 60대 1로 되는 거죠. 왜? 그 닭이 먹는 사료가 다 오메가6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많이 먹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현 생활에서는. 그래서 오메가3는 땡빛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지방이 변화되기 때문에 산화되어서 우리 몸에 과산화 지질을 남기기 때문에 세포막에 이상 초래와 동맥경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메가 밸런스와 오메가3는 차이가 뭔가 하면, 물론 이제 EPA와 DHA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이제 중년 남성들이나 혈액을 정말 맑게 해주고 이럴 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메가 밸런스는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려 그러니까 오메가3가 크잖아요, 입자가. 그래서 이제 크게 만들어지니까 여성들이나 뭐 그 젊으신 아니면 노인분들이 목 넘기기가 아주 힘들어 하기 때문에 작은 캡슐로 만들었죠.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오메가3가 오메가 조금 적게 들어가 있죠. 680ml니까. 요 차이가 있지. 그리고 본사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오메가3는 굳이 이렇게 등급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디에서 그 잡혔는지, 그러니까 중금속이 없는 청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런 재료들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어느 뭐 고등어나 뭐 연어나 뭐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오메가3는 그 생산 과정이나 중금속만 거쳐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사가 되어 있는 제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능성 제품 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성 제품들은 그 혈액을 맑게 해주는 혈관과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혈액이 우리가 12만 킬로 되지만, 혈액을 타고 도는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몸은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을 어떠한 식품을 먹더라도 우리 몸은 혈액을 맑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그래야만 되고. 그래서 BDH를 뭔가 하면 특히 이제 두뇌 망막 쪽으로, 이거는 등푸른 생선 그 참치 있잖아요. 참치에서 이제 추출한 DHA를 원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베타카로틴도 함유되어 있고요. 그 빌베리, 마리골드 같은 식물, 농축물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DHA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세포나 눈의 망막, 심장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에 향상을 작용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400mg씩 복용을 하고 8주 뒤에 아이들의 그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훨씬 더 상향선을 그었대요. 그만큼 DHA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눈을 보호하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억제해주는 작용도 하고요. 빌베리는 이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야간 비행 시에 그 영국 조종사들이 잼이나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게
아주 그 첫 번째 눈이 좋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그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되어 있고요. 또 비타민 C도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고 있고 피로 회복, 뭐 감기 예방, 감초 같은 거죠. 비타민 C 중에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는 이제 지용성이라서 이제 그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었을 때는 독성을 갖고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그의 비타민 A의 전구체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징코에임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뭐죠? 우리 깜빡깜빡 하잖아요, 머리에. 깜빡깜빡함을 없애주는 거. 원래는 젊을 때는 괜찮아요. 기억력도 이렇게 좋아지고 뭐 혈륜의 이제 혈전도 감소, 그 혈전도 안 챙기기 때문에 혈행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뭐 기억력도 다 좋은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30세 이후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그래요.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걸 생성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깨어있는 동안에 뇌가 활동 시에 발생하는데 이 축적된 단백질은 밤에 수면 시에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배출되지 않는데요. 이게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조직 내에서 침착되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매라든지 이런 병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은행잎 속에 기억력을 개선해 도와주는 플라보놀 배당체가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를 생산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트레스, 뭐 피로, 가로, 수면 부족, 이런 알코올 섭취, 또 식습관에 또 패스트푸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은행잎 추출로 물을 만든 징코엠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요. 조인트 가드라고 해서 이게 무릎 관절, 통증. 이건 실제로 저희들 식구들, 가족들한테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건데요.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아파서 6개월을 제가 더 시켰거든요. 이게 관절이 통증과 아픔이 없어졌어요, 진짜. 부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관절의 윤활력을 증가시키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하루에 1,500mg 제공되고요. 그리고 MSM, 식이유황이죠. 이것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C와 또 보스웰리아라든지 히알루론산 이런 첨가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절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잖아요. 관절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뭐 너무 심한 운동이나 뭐 사고로 인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면역 체계 이상이 있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활액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뭐 심한 운동, 과체중, 사고나 부상. 그래서 보면 이 보스웰리아가요 허브 제품인데 항염 작용을 해요. 통증을 없애주는 거죠. 부기를 감소시키고 이게 정말 끝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진짜.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 프레오클레칸을 생성하는 전구 물질입니다. 그리고 관절의 충격 완화를 도와줄 수 있고요. 윤활력 행성을 증가시킵니다. MSM, 그러니까 이게 식이유황인데 스프링과 같은 이렇게 탄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뭐 고혈압 약이나 신약을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 어딘가는 이걸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에서 해독하는데 특히 또 약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속에 있는 그 MSM, 식이유황이 그 빠져나와서 간에서 또 약을 해독하는데 좀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신약을 많이 먹고 이러는 분들은 나중에 관절 쪽으로 이렇게 더 아픈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GLA 블렌드입니다. GLA 블렌드 하면 여성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죠. 호르몬 쪽으로. 보라지와 달맞이꽃, 종자유. 이게 1:1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는 감만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라지유,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유, 그리고 당귀, 생강, 오렌지 함유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250mg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감만 히알루론산은 뭔가 하면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데 이 달맞이꽃 씨앗, 그 보라지 씨앗 등에 풍부해요. 이 생리활성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구 물질로 이 감만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식용유라든지 리놀렌산, 해바라기 씨 이런 걸 리놀렌산이 이 대사 과정 중에서
정상적인 대사가 되면 우리 효소에 의해 가지고 그런 감마 이루는산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우리가 생리활성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과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마 이루는산 이미 바뀌어져 있는 식품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그 혈행을 올바르게 해주고, 그죠? 생리 증후군도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식품이죠. 그에 뒤에 나온 게 루바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식품들이죠. 채소지만요, 미국에서는 과일로 이렇게 분류되는 식물이라고 해요. 칼슘도 이렇게 풍부하고, 시베리아 청정 고산지대에서 5년 이상 자란 루바브만 손으로 직접 채취한다고 해요. 그게 뿌리 속에 있는데 뿌리에 한 5%만 갖고 있는 게 있대요. 라폰티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뭔가 하면 갱년기 여성들이 흔히 겪는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안면 홍조라든지 뭐 불면증, 또 비만, 뭐 아니면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호르몬은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1%씩만 이렇게 감소가 된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35세가 지나면요, 이 호르몬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렇게 가져온대요. 그래서 확 떨어지거든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50세 전후로 봤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폐경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 갱년기 자가 검진표를 보다시피 여기에 11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이 루바 브랜드를 드셔서 완화시켜 주셨다는 임상 시험이 있고요. 여기 점수치에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루바 브랜드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F-옥타코사놀, 이거는 집중력을, 또 지구력, 근력 증진, 뇌파를 알팔파로, 그죠? 이게 특별하게 그 살겨, 그러니까 이제 밀겨, 겨에 나와 있는 거기에 티눈 있잖아요. 여기에만 조그맣게 미량으로 갖고 있대요. 이게 이제 몸속 에너지의 저장량을 증가시켜주는 살겨 추출물. 그 속에 F-옥타코사놀 하루 7mg이 제공되는데, 또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그 티아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는 뭔가 하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깊은 수면 상태로 발생하는 거죠. 그죠? 푹 주무셨을 때. 델타파는 의식과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가수면이죠. 잠들랑 말랑할 때. 그죠? 알파파는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상태. 몸은 휴식하고 마음은 고요한 상태. 이게 F-옥타코사놀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알파파를,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비약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 철새들의 에너지라고 해요. 철새들은 한번 그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바다를 건너려 그러면 뭐 쉴 곳이 없잖아요. 철새들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저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까, 이렇게 연구했는데 철새들의 먹이 속에 F-옥타코사놀이라는 게 다량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우리 에너지를 내는, ATP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빠르게 분해해서 지구력을 정진시켜 줄 수 있는, 그죠? 도움이 된다고 보죠. 태아닌은 녹차, 버섯, 동백나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인데 편안하게 하는 거죠. 신경계 전체를 안전시키는 거. 혹시 이제 불면증으로 이렇게 수면을 못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죠.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비전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요, 황반 색소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게 황반이에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이골드 추출물 루테인, 에스테르가 20mg 정도 있습니다. 눈은요, 우리가 이제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뭐 촉각, 후각, 또 뭐죠? 청각.
미각 이렇게 감각기관 중에서 80%가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교류한다 그래요. 그만큼 신경이 이 시각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루 2만 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정상적이면 눈 관련 근육 움직이면 100만 번 달한다고 그래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정밀 조직이고요. 신체에서 단위 면적당 산소 요구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기도 하고 신체에 신경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죠. 황반은 5에서 한 6mm 정도밖에 안 크거든요. 그런데 시신경 세포 가장 많고 시력의 90%가 이제 진짜 여기서 다 통제를 하는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블루라이트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이 38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파남보, 이 파남보가 블루라이트라고 해요. 낮 시간 동안에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반응 속도 및 기분도 좋게 해줘요. 빛을 보면. 그런데 이 생체 시계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밤에도 이게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망막에, 저 황반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낮으로 인식해가지고 이 수면이 안 되는 거죠. 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하는 거죠. 우리가 뇌하수체의 시신경에서 시신경을 통해 들어갔던 그 뇌에서는 이 멜라토닌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게 해야만이 수면을 할 수 있는데 멜라토닌이 생성 안 되면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블루라이트 때문에 그죠. 그거를 우리 항반백 비전 아이디어가 항반 색소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죠. 이게 루테인 에스테르를 먹으면 소장에서 루테인이 혈관을 타고 눈으로 가서 이 항반에 도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밀크 시슬 EX 이거는 간이죠, 간. 첫 번째는 밀크 시슬과 실리마린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비타민 B군 5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은건키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서요. 유럽에서는 간 건강에 간 건강을 위해서 섭취했던 식물이에요. 실리마린은 뭔가 하면 간 세포에 보면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이라고 있거든요. 그 양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간 세포를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 기능의 해독 기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실리마린은. 그래서 실리마린이 하루에 130mg이 들어가 있다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을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보통 혈액 검사를 하는데 그게 GOP나 GTP 이렇게 구분해서 병원에서 알려줘요. 이거는 간에서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간 세포가 손상되면 혈중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수치를 보고 이제 간 기능을 확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AST, ALT라고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대요. 간 기능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간은 침묵의 강인지라서 30% 정도 남았을 때 나타나거든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피검사 해도 AST, GOT죠. 이거는 간과 근육세포, 심근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효소를 다 나오기 때문에 간 하나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 면에서 혈액검사에서 오진도 있다는 거죠. 4명 정도는 하면 1명 정도는 오진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간 기능 검사할 때도 무조건 이렇게 수치만 믿고 보수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간은 무게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크고 무겁지만 에너지가 저장하고 분배 합성합니다. 해독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 대사도 합니다. 그리고 담즙 생성을 하죠. 또 면역 식균 작용하는데 쿠프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은 소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죠. 간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속에 있는 세균들을 이 쿠프세포가 일단은 멸균을 시키죠. 혈액 응고 작용도 하는 거죠. 우리가 피가 나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혈소판도 하지만 또 간 기능이 좋아야만이 간 속에 있는 피부로 노개라든지 이런 혈액 응고 인자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좋아야만이 인슐린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GIF라고 그래서 인슐린 유사 인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이 약하신 분들
간 기능만 좋아도 당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로케어는요, 이 특히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감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막 지금 봄 되면 또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과민 반응해 가지고 막 목을 감싸주시고 콧물 흘리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감기와 과민 반응을 구분할 수 있는 걸 보면요. 상태는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나는데 가려움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과 그 전신 상태 보면 열이 감기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감이는 없다는 거죠. 특징은 하루 종일 그렇고요. 감기는 아침에 심하고 오후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감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 하지만 이거는 수개월 또는 연중 계속 간다는 거죠. 콧물은 맑고 또 감기는 또 노랗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력이 또 있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엘로케어를 드시면 좋은데 이 자연의 힘 세 가지 식물이 있는데 피카오프레칸, 분말과 아세로라, 계피 한 개보다 이 세 가지를 함께해서 복용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식물을 가지고 만든 게 엘로케어 제품입니다. 봄철에 많은 제품들을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큐텐인데요. 코엔자임 큐텐.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코엔자임 큐텐은 세포에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거기서 ATP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앗간이라 치면 공장인데 그 부산물들이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처리를 못하면 유해산소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극한 운동을 해도 산소를 100을 들여 마시면 97개는 우리가 유익하게 쓰이지만 나머지는 활성산소, 유해산소로 바뀐다는 거죠. 이 유해산소가 이게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찾아서 짝을 맞춰야 되는데 짝을 맞추려고 그러면 정상세포 조직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산화를 시키거든요, 세포를. 여기에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 이 불안정한 이 상태의 유해산소를 안전한 상태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이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게 특히 심장에 많대요. 30%나 코엔자임 Q10이 많기 때문에 심장에 좋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도 한 10% 정도는 떨어뜨려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스타틴 계열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약. 그 약을 먹으면 이 간에서 그 코엔자임을 합성을 하는데 그 약 때문에 못하게 만든대요. 계속 필요한데 그 약 때문에 못 만들면 몸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코엔자임 Q10을 더 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팔메토 브랜드. 이 전립선 건강이죠. 남성들한테 가장 맞는 제품인데요.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그리고 레트루트와 최적 배합이 있고요. 이 톰야자나무 열매 추출물인데 전립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원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전립선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탈모도 발생될 수 있고 전립선도 이렇게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볼 때도 힘들어지고 여러 남성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소변의 길과 정액이 배출되는 통로인데요. 또 전립선 액은요 정액의 일부를 생산도 해요. 정자의 그 운동도 돕고요. 이게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뭔가 하면 남성 호르몬에서 DHT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효소가 있지 않습니까? 5알파 이드타제 이 활성을 억제해주는 효소가 있다는 거죠. 이 효소 때문에 그 남성들한테 좋고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고환에 문제가 있다든지 선천적으로
그리고 또 그 영화를 보면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공안을 제거됐던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그 전립선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이 남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가장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을 보면 국제에서 이게 7가지 항목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이 점수에 해당되면 내가 전립선이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소팔메트를 드시는 것도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CLA입니다. 이제는 기능성 제품 중에서 거의 이제 체지방 감량 쪽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요. 체지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물론 우리가 먹고 남는 음식 중에서 남는 에너지들이 남아가지고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비상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몸에 어딘가 이게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죠? 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과도한 지방들은 혈관과 또 혈당과 간 기능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이 CLA는 홍화씨유에서 추출한 리놀렌산인데요. 첫 번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혈중 중성지방을 지방세포 축적을 차단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소장에서 흡수되어 있는 암축관을 통해서 들어온 지방은 지단백을 형태로 혈관을 타고 도는 거죠. 돌다가 필요한 곳에 가서 분해해서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그런데 CLA는 그거를 혈관을 타고 돌지만 분해 안 되도록 축적이 안 되도록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방세포도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지방은. 그러면 L카르니틴이라는 포도당 단백질, 그 탄수화물은 그 인슐린이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 세포 속으로 연소시키려고 그러면. 그 지방은 L카르니틴이 들어가요. 그 CLA는 뭔가 하면 그 잠자고 있는 L카르니틴을 깨우는 거죠. 야, 니 뭐 하고 있니? 빨리 가서 지방 분해하지 않고. 깨워줄 수 있는 거, 독촉시켜줄 수 있는 게 CLA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포는 어릴 때 만들어지면 3일 안 한다 그랬는데 이 CLA가 지방세포를 3일 시키는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시키는 이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체 시험을 했는데요. 12주 동안 이걸 꾸준히 드셨을 때 많이 드신 분과 적게 드신 분 이 4개를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가장 그 하루에 6알, 그러니까 6알께죠. 3,000 정도를 드셨을 때 가장 1.73kg을 체지방을 감소할 수 있는 기능 입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림 스마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드시고 나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쓰고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는 것들은 이제 간과 그 근육에 이 글리코겐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다가 이 공복 시에 다시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그걸 빠져나와서 쓰면 되는데 쓰기도 전에 또 다른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으면 섭취했을 경우에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는 게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지방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죠. 슬림스마트는 뭔가 하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서 나오는 건데 이 글리코겐 상태에 있는 ing의 탄수화물들을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분해해서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슬림스마트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보두스트, 이거는 식이섬유지 않습니까? 식물성 식이섬유인데요. 강낭콩 추출물과 대려 추출물, 파슬리 추출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루에 식이섬유를 1.5g, 5.1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당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복합당에서 효소해 가지고 또 2당으로 또 단당으로 됐을 때만 저희들 흡수할 수 있거든요. 입자가. 그런데 이제 흡수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단당, 2당으로 이렇게 분류 안 되도록
안고 갈 수 있는 게 식이섬유라는 거죠.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가지고 포만감도 제공해주고 배변도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영양소들을 어떻게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영양소를.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많이 섭취했을 때 균형 잡힌 영양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워블록 키토산인데요. 이것도 이제 체중 조절의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몸속에 있는 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거.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속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00이라는 수치가 필요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85%를 만들어요. 나머지 15%는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 뜻은 뭔가 하면 내 혈액 속에 혈관 속에 염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세포막을 구성하고요. 근육망, 신경막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염증도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칼슘과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L카르니틴,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태워라 이런 명령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키토산이. 그리고 클란데 지방 대사를 조절해서 과도한 지방 흡수와 합성을 막아주는, 분해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의 주 원료잖아요. 담즙산이 배설되면 그 양만큼 새로운 담즙산이 합성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체내 축적되는 것을 또 억제시켜주는 거죠. 굳이 뭐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안 드셔도 이런 식품들만 꾸준히 드셔도 걱정 없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체지방 감량도 할 수 있는 이런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게 기능성 식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